지난 경기 토트넘이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전술적인 색채를 잃지 않는 동시에 어느 정도 결과까지 가져왔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상대방을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짧게 풀어나오면서 공격을 만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의 축구는 우리가 몇 경기 동안 지켜봤지만 약간 리스크가 큰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짧게 풀어나가는 이유는 결국에 맨시티가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패스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대의 전방 압박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맨시티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여기서 토트넘이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풀어 나오려고 하죠.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선수를 위쪽에 많이 배치했을 때 반대편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이거든요.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길게 볼을 걷어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맨시티의 선수들이 토트넘을 둘러싸면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볼을 받은 토트넘 선수가 뒤에 있는 맨시티 선수가 압박을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한 명의 선수에게 압박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아서 다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재차 패스를 해주면서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비어있는 공간에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맨시티의 압박을 벗어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한눈에 봐도 맨시티의 선수들이 압박을 위해서 한쪽 측면에 쏠려 있으니까 반대편의 공간이 넓게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토트넘이 볼을 주고받다가 맨시티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드니까 그제서야 반대편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하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니까 계속해서 반대편 더 넓은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맨시티의 압박을 이겨내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이 넓은 공간을 정말 여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은 고집스럽게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이 분명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압박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맨시티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노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압박을 가장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압박에 막혀서 실점 위기에 빠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이상하리만큼 본인들이 가진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인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걷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볼을 걷어냈을 때 걷어낸 볼이 비수마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비수마가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볼을 걷어냈으면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비수마가 볼을 받은 이후에 맨시티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를 전방으로 빠르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볼을 소유하고 맨시티의 압박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맨시티의 압박이 둘러싸여서 결국에는 비스마가 토트넘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당연하게도 토트넘 진영이기 때문에 곧바로 맨시티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요.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공격이 전개될 때 토트넘의 수비 숫자보다 맨시티의 공격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공격 숫자를 늘려놨기 때문에 볼을 빼앗기자마자 토트넘이 이러한 위기상을 맞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홀란드가 볼을 받아서 침투에 들어오는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릴리시가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짧게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도 리스크가 매우 큰 전략인데, 어쨌든 토트넘은 빼앗긴 만큼 실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토트넘이 짧게 패스를 주고받을 때 맨시티가 끌려 나오는 순간 그 틈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도 하기도 했거든요. 세 번째 골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최종 수비수인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잡고 있을 때 분명히 이 장면도 토트넘이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섣불리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지 않습니다. 짧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미드필더가 볼을 잡는 순간 맨시티의 미드필더가 압박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토트넘은 바로 이 장면을 노려서 압박이 들어올 때 원터치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을 받는 선수가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하고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옆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앞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볼을 받는 순간 또다시 맨시티의 선수가 한 명 더 압박을 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이 뒤에도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메르송 로얄에게 먼저 볼을 받은 선수가 호이비에르고 그 다음에 호이비에르가 스킵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스킵이 볼을 받을 때 호이비에르를 압박하는 선수의 뒷공간으로 스킵이 볼을 몰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스킵에게 또다시 한 명의 선수가 끌려 나오면서 그 뒷공간은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상태가 만들어져요. 스킵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본인이 압박을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쏠리게 만들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맨시티를 끌어낸 다음에 중원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손흥민까지 볼이 연결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측면에서 크로스, 클루셉스키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을 유지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으니까 후방에서 짧게 만들어 나가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분명하게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맨시티가 탈압박을 워낙에 잘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을 정말 과감하게 했어요. 맨시티도 상대의 압박을 끌어내고 그 뒷공간을 노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토트넘이 뒷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당연하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에드레슨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앞쪽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트넘 선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비롯한 맨시티의 선수들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볼을 받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주변에 있는 맨시티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압박이 워낙에 거세다 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패스를 보내준다는 것이 약간 미스가 나옵니다. 아까 맨시티가 득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맨시티가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니까 토트넘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패스를 끊어내는 순간 여기서부터 아주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맨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을 때 토트넘이 압박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도 과감하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맨시티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하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가 넘어가자마자 토트넘의 선수들이 전방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탈압박이 되는 순간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넓은 공간에 맨시티의 선수들이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여기서도 재밌었던 건 뭐냐면 토트넘이 맨시티가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결정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압박해서 맨시티의 볼을 빼앗아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맨시티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맨시티 전형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맨시티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을 위한 패스를 하고 있어요. 알바레스가 볼을 받는 순간 센터백인 에메르송 로얄까지 과감하게 올라와서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방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알바레스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전방에 있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보내준다는 것이 워낙에 토트넘의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패스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뒤에 있었던 벤 데이비스가 또다시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이 패스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레스의 패스를 벤 데이비스가 올라와서 끊어내자마자 이 끊어낸 볼이 앞으로 흘러가면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공격 지역에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수들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여기서 로셀소가 볼을 받아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물론 맨시티가 많은 기회들을 놓치기도 했지만 후방에서 토트넘이 짧게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빼앗겨서 실점하는 것보다 탈압박을 해서 득점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것도 맨시티가 탈압박을 해서 토트넘이 실점 위기를 맞이하는 것보다 전방에서 맨시티의 볼을 빼앗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것도 약간은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전처럼 공격적인 압박과 후방에서의 짧은 빌드업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패배로 끝나게 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실패로 돌아가는 거고, 오늘처럼 물론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전력상 차이가 난다고 평가를 받는 맨시티를 상대로 본인들의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하면서 승점을 가지고 왔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경기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철학이 통했던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멋지다고 평가를 받는 그 경기 철학이 3경기 만에 빛을 발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잠깐 광고 타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백진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진삼은 산삼 건강식품 전문 1위 브랜드입니다. 산삼에는 인삼과 홍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포닌은 면역력 증진, 그리고 체력 회복, 기력 회복, 항암 효과 등등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산삼이 고가의 금액에 거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100년 된 산삼이 1억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을 세계 최초로 99%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00년 된 산삼의 뿌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해서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을 담은 건강식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홍삼 제품보다 최대 355배가량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 백진삼을 먹으면서 이번 여행을 아주 체력 좋게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